자, 근데 아직 희망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 되면은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냐가 이제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반도가 통일 계획을 원하겠어요? 중국이 원하겠어요? 러시아가 원하겠어요? 주변 국가들은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분열돼서 싸워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 방송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을 근대화시키고 또 조선을 근대화시켜서 남방으로 부동항을 찾아서 세력을 확장하던 러시아 제국을 제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된 해군과 조선의 근대화된 육군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맞아요. 조선의 왕이 아간파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 깨져가지고 결국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으면서 결국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그러한 외교 밀약이 맺어지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 상황과 똑같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미국은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왜? 네. 한국의 근대화된 군대가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2차 세계 때는 적이었지만 완전히 파괴됐던 일본을 다시 살려서 네. 근대화시켜서 일본의 강력한 레이더 방위 기술, 그게 지소미아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해 지금. 그러면서 중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제2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생기겠지. 어? 이거를 좌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대요. 언제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어? 조선이 서구 열강을 배신하고 러시아 제국에 붙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그렇죠. 저 새끼 우리를 아니.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네. 우리도 너를 배신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네네.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딱 고한 말이네요. 딱 구한말 상황.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디테일을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래서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한반도가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중국 그 기업 팜플렛에서 보셨죠? 북한을 동북사성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중국이 한반도를 남침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을 한편으로 만들고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중국의 침략을 막으려는 전략을 펼치려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도 시켜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아니라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좌파들 남북 통일 원하잖아. 미국 편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일본의 후구 계획입니다. 후구 계획학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이 멍청하게 아간파천을 하고 멍청한 짓 하니까 일본이 그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자, 너희 말대로 우리는 근대화를 성공했지 않냐. 네. 물론 조선은 지네들이 싫다고 해서 실패했어.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남진을 해. 저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가만히 내둘래? 그때 당시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미 만주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반지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쵸. 하얼빈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 그 건물이 있습니다. 네. 성당이. 예. 러시아인들이 막 만주까지 내려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더 놔두면 조선까지 러시아가 점령한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게 뭐예요? 일본을 시켜서 러시아를 물리친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예, 러일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선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나중에 만주 사병까지 일으켜서 만주까지 먹죠. 그 만주를 먹은 게 바로 보고 계획입니다. 후구 계획하크. 그러면서 미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을 로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막강한 재력을 가졌던 유태인을 꼬십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만주의 유태인 제국을 건설하겠다 했어요. 예,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약발이 먹히면서 만주까지를 먹는데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회가 한국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네. 정권이 안 바뀝니다.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공개해도 돼요. 이게 비공개 강의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네. 비공개 강의 때 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공개도 돼요. 왜? 선거가 남았는데 뭐 이제 물불을 안 가리게 됐거든요. 이제 무조건 네, 우리 이기고 봐야 되거든. 예. 자,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일본이 친미적인 성향을 보여서 지금의 상황은 구한말과 똑같지만은 그래도 지금 미국의 마음은 한국에 더 쏠려 있어요. 디테일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볼게요. 요게 미군 기지의 위치입니다. 노란색이 지금. 일본 제국이 갖고 있었던 태평양 지역을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 주요 지역에 미군이 이렇게 기지를 건설해 놓은 거예요. 네. 아니면 친미 뭐 어쨌든 뭐 군사기지 등등등을 네. 이렇게 건설을 시켜놨는데 이 작전이 바로 인도 태평양 방어선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도 태평양을 방어하면서 지금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을 완성을 시키려면은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한반도가 통일이 돼요. 근데 통일이 되기 전에 무엇이 필요냐면 한반도 내에 친미 정권을 세울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 내에 친미 정권이 생겨야 사드가 증강 배치됩니다. 그렇죠. 물론 사드 배치를 증강 배치하겠다는 건 저희 정당 외에는 공약이 없어요. 다른 우파 정당에도 사드 증강 배치는 공약이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한반도에 자, 이 지도를 다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한반도 중에 대한민국의 사드 미사일 기지가 증강 배치가 되게 되면은 미군이 서해안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동해안까지밖에 못 와요. 왜? 이거 중국 대륙 쪽에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괜히 잘못 들어왔다 제칠함대가 미사일을 그냥 융단 폭격당해서 그냥 침몰하게 되면은 맞아요. 엄청난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반도 내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왕창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미군이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만약에 플랜 B 무력 대응이 일단 발생할 때 그 군대가 움직이려면 안전하게 한반도 내에 미국의 제7함대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군 군사기지가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를 왕창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짓겠다고 하면은 문재인이가 방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재인 정권이 아닌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정권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러려면 그 정권을 잡으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거 설명 제외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1대1로를 파기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1대1로의 룩상 루트는 다 막혔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저희 보이시죠? 여기 카자흐스탄. 막혔고. 이런 데 다 막혔어요, 지금. 네. 국가 간의 교육이. 그래서 이미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가 다 끊겼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1대1로 프로젝트는 다 실패한 거고, 이제 남은 건 뭐다? 홍콩 선거에서 친중파가 잃어버렸고, 좌석을. 네. 대만 선거에서도 친중파가 밀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다른 홍콩, 대만보다도 더 중요해. 왜? 바로 바다 건너서면이 북경, 샹하이, 천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대련항, 그 중국의 해군기지 있는데 이런 데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사드를 배치해도 대한민국에 배치해야지 오키나와나 대만에 배치해서는 미사일 방어가 안 돼요. 너무 멀어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친미 정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첫 단추가 이번 4.15 선거거든요.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대한민국 존폐 위기인데 이 상황이 기회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구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역대 가장 감옥에 오래 계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럼 지금 죄가 없다는 게 거의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억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박근혜 발의를 안 합니다. 네. 언제 제 강의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 얘기를 해요. 예. 하는데 언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번 선거쯤 돼서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파일 해가지고 무슨 슈퍼챗을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뭐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도 얘기했듯이 이런 지정학적인 요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제 지도도 보지만 이게 지금
중국의 제7군구, 이게 5개 군구로 지금 줄여졌습니다만, 네. 일단 전 옛날 지도 위주로 해서 5개 군구인데, 일단 그려놨, 7개 군구인데, 일단 그려놨는데, 중국의, 지금은 5개 군구입니다. 7개 군구 아니에요. 근데 이 중국의 육군 부대가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니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네. 바로 심양 군단, 여기 네. 심양, 예. 이 심양 군단이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을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평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함경도로 진출합니다. 왜? 중국은 동해안을 뚫고서 태평양 진출을 원하기 때문에 일본은 먹겠네. 평양 관심 없어요. 네. 이쪽 함경도를 점령해서 동해안을 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항상 동해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서해안을 가지 않고 동해안을 간 이유가 중국이 동해안 쪽 진출을 위해서 함경도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오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 단 한 명이라도 반중심의한 국회의원이 생긴다면은 2022년 선거는 상당히 변합니다. 그 중심의 핵심을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석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협상을 할 수가 있죠. 왜? 네. 우리는 청사진과 전략이 있거든. 네. 예, 우리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태극기 흔드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미국 애들을 국회의원이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찾아가서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항상 서류라든지 미리 보좌진들한테 보내놓고 그걸 갖다 보고 한 몇 달 전부터 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조율을 하고 만나야 되는 그쵸. 겁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돼야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 미국이 과연 거절할까? 안 할걸요?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냥 합니다. 필요하면은 내가 그럴 거야.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 자금 같은 거 필요 없고, 네. 딱 하나, 뭐냐. 트럼프가 VIP가 오면은, 네. 자기 집이 있어요. 저기. 네.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놀거든요. 네네. 거기 바베큐 파티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미국 CNN이 됐던 폭스뉴스에 쫙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 골프차 타고 운전하면서 그렇죠. 이게 저 골프를 칠 줄 골프 칠 줄 아세요? 뭐 조금. 그러면 가세요. 예. 가가지고 골프 좀 치고 이러고 오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스포트라이트 쫙 받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를 통해 가지고 야 탄핵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야겠다. 근데 조사 안 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팎이 가면은 결국 항복하고 그러면은 가택연금이라도 해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발을 물러서게 된다. 왜 위기가 기회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인기를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아무리 PC주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이라든지 윤리성으로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뭘 이뤘습니까? 실리주의, 결과를,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일자리 증가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의 국익에 도움되는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인물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일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우신조로 또 우한폐렴이 돌았잖아요. 네. 이 우한폐렴 때문에 심양 군단이 안 움직일 겁니다. 이건 얘기해도 돼, 내가. 네. 왠지 아세요? 우한폐렴이 중국 전토에 퍼져갖고 지금 중국에서 데모가 났고 식량난이 났어요. 네. 이 식량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4월 15일 선거, 그 다음 4월 20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스톱되면서 동맥경화에 대한 식량난, 자금난 등등이 발생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겁니다. 불황이 맞습니다. 와요. 불황이 오는데, 그래서 중국의 5개 군단은요, 네. 자국민이 내란을 일으킬까봐 치안 유지 때문에 군대가 못 움직여요. 중국 군대가 묶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중국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죠. 러시아 국제 유가 20불 때 막 10불 막 이렇게 막 떨어져요. 네. 러시아 끝장났어요. 네. 그리고 터키가 지금 불알 잡고 막 싸우자고 난리 친다 그랬죠. 네. 러시아가 지금 이 동북아시아 지금 못 봅니다. 북한은 고립무원 상태예요. 식량 나눠갖고 자금 나눠서 지금 북한이 기아에 허덕여요. 이런 나라 때려잡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렇죠. 남북 통일이 가능해져요. 북한은 이제 우리 고려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는데